한 대씩 두 편을 볼 건데요,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얘들 일단 이게 모의고사라면 당연히 가부터 입어야지. 그치? 왜냐면 굉장히 짧잖아. 원래 선생님 뭐 단독 문제가 많은 거 해설해주고 있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딱 한눈에 보기에도 가는 연 산문시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 맞죠? 나는 행과 연의 구분이 있으니까 자유시라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랑 가부터 가볼게요. 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들아. 41회 우리 가 읽을게요. 가는 화자가 족보라는 속물화된 대상을 통해서 당대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얘들아, 근데 족보는 속물화된 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를 선생님이 이제 분홍색깔 칠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마이너스를 바라보는 화자의 비판적인 시선을 태도를 노랑 색깔로 칠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족보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다 잡아보자, 얘들아. 나라는 대상이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대상은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족보에 대한 키워드가 좀 여러 가지가 나왔네. 자, 첫 번째, 속물화된 대상이래. 이거는 속물화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대의 허위의식? 오케이. 이게 당대의 허위의식을 보여주는 거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습과 인습에 근거한 이기적 욕망. 이거는요, 인습이 바탕이 된 이기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족보는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죠? 이 족보를 지금 화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왜 관직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족보를 사고 팔기도 했지.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얘들아? 옛날에 이거 있잖아. 내가 양반인데 여기 지금 이제 그냥 평민이라고 할게요. 그냥 평민. 상인으로 할게요. 너희 그 말 들어봤지? 사, 농, 공, 상.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네 가지로 낸대. 이게 1위부터 꼴찌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게 4대부, 양반들. 농은 뭐예요? 농민. 평범한 거야. 공은요, 이 장인바치들. 그러니까 뭐 기술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은 뭐냐면, 장사꾼이니까 돈을 쫓는 거야. 사실 이런 생각도 누구한테 나온 거야? 4대부한테 나온 거야. 왜? 돈을 쫓는다라는 거는 천박하다라고 여긴 거거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얘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돈에 대해서 돈은 많아. 근데 얘네는 돈이 없어. 근데 얘들아, 지위는 어때?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는 얘네는 높은데 얘네는 낮아. 이런 괴리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면 최고인 세상이 되어가는데 이 상놈이 아니라 상인들 입장에서는 나씨 돈 얘보다 많은데 왜 내가 얘 앞에서 기어다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갖다가 뭘 사버리는 거야? 지위를 갖다가 사버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엄마가 노비였어. 그럼 나 뭐야? 노비란 말이야, 얘들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족보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어떤 대상이다? 속물화된 대상이고요. 당대의 허위의식. 엄마가 노비였으면 어때? 나 지금 이렇게 돈 벌어서 자수성가했다. 요즘은 이런 인식이잖아. 그치?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족보까지도 바꿨어야 되는 거야. 허위의식에 쩔어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인습 뭐예요? 이런 거 따지고 드는 인습. 나쁜 풍습을 인습이라 그래요, 얘들아. 알겠지? 이런 나쁜 풍습, 관습으로 인한 이기적인 욕망이 표출된 대상이 바로 누가? 이게 다 집약되는 게 바로 족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이 시에서 이제 얘기하는 화자도요. 이 족보를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건 자기의 이제 시를 알아보려고 자기의 시를 한다. 자기의 어떤 그 계보를 알아보려고 족보를 봤는데 내가 왜 오시인가? 진짜 오시는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왜? 이러한 게 반영된 게 바로 족보니까요. 그냥 단순해. 나 이 족보 믿을 수 없는데? 약간 이런 거.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내 성은 오씨. 신기하게도 우리 오장환 시인이네요. 우리 오장환 시인 시 배웠는데 어쨌든 내 성은 오씨. 어째서 오 가문인지는 나는 잘 모른다. 가급적으로 알려주는 건 뭐냐면 여기 따서 족보에서라고 써. 족보에서 그냥 좀 대략 알려주는 거는 내가 해주로 이사 온
어떤 청나라 사람 한 명이 내 조상이라는 족보에 검은 먹글 씹은 요 정도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족보를 보긴 봤어. 근데 내가 지금 옷이라는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뭐 이런 정도의 정보밖에 없을 건데 왜 옷인지는 난 모르겠네. 이렇게 된 거지. 옛날엔 대국 숭배를 유심히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진실 이가였는지 상놈이었는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이씨였는지 오씨였는지 상놈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족보. 그러니까 뭐야? 내가 왜 오씨였어? 청나라에서 온 우리 조상이 있었네. 그 사람이 오씨였네.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한데 진짜로 우리 할아버지가 오씨였는지는 이씨였는지는 상놈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우리 할아버지가 이씨였어. 근데 옛날에는 청나라를 숭배했어. 그래서 청나라 사람 중에 오씨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오씨로 바꾼 그 족보를 산 걸 수도 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엔 청나라를 숭배해서 그걸 유심히 하고 싶어서 우리 족보에 지금 이렇게 청나라 사람 1인이 여기 해주로 이사하다 이렇게 써있는지도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실은 오씨가 아니라 이씨였는지 아니면 상놈이었는지 이 족보가 우리 건지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의미인지? 자, 그러니까 여기 없다 해서 한번 잘라주세요. 얘들아.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결국 좋은 사람들이 못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부, 족보야. 족보를 창작하고 매매하였다. 나는 역사를, 내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비판적인 태도야, 얘들아, 족보에 대해서.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소라 속? 소라한테 속이 있으면 속 되게 요만하잖아, 그치? 껍질은 크고 무겁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 껍데기가 참 무겁구나. 중압감이죠. 수퉁하구나. 수퉁하고는 투박하고 무겁구나. 그러니까 뭐야. 옛날로부터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내려져온 저 가짜 족보가 참 무거운 인습이라는 거지. 나한테는 전통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뭘까? 제사? 이런 것들.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너무나 이기적인 애정과 욕심을 잊으려면 나는 족보가 필요하지 않다. 이 성시부와 같은 관습이 필요하지 않다. 전통 이거 아니라고. 전통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풀이한 거는 가에 대한 풀이고요. 파란색은 다 나에 대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실 때. 자, 그냥 달리 모두 뺄게요. 이건 모의고사 질문 아니니까 선지 다 볼 거예요. 공간학적 이미지 없고요. 표면에 드러나는 정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의 외향적인 특징도 나오지 않았어요. 의문문 형식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답은 얘들아, 안 나오네, 이걸로. 그지? 오케이. 일상적 소재를 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달리라는 말이 2번과 3번에 있어서 X 친 게 맞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지금 답이 안 나온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이번에는 40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에서 유시민은 화자가 대국 숭배에 대해서 지닌 부정적인 감정을 부각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오씨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옛날에 청나라 사람들 큰 나라를 숭배했거든? 근데 큰 나라 사람이 조상으로 딱 적혀져 있는 족보를 우리 이씨 할아버지가 산 걸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걸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껍데기가 무겁다는요. 족보에 대한 그런 인습, 관습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갈게요. 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가겠습니다. 1번. 가계부를 창작과 매매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에서 족보가 속문화되어 있는 거 맞고요.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을 잊으려고 하는 것에서 이 이기적인 욕망을 거부하고 비판하려는 모습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할 수가 없네요. 자, 4번 갈게요. 가에서 할아버지의 성씨를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족보가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나는 이런 가짜 계보 필요하지 않아 라는 것에서 족보라는 인습을 부정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해됐나요? 네, 이 가로는 답이 잘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나를 가겠습니다. 이 나가요. 굉장히 김수영의 시 치고는 아까 전 초반에도 말했지만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 해석이 어려워요,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난 이 시 난 김수영을 좋아해서 그런지 좋아.
이게 일단은 읽고 시작할게요. 원래 수업에 개인적인 감정을 팍팍 넣어서 하는 거 좋아하니까. 화자는 매부가 누구야? 매부는요, 내 여자 형제의 남편. 여자 형제의 남편. 근데 이제는 김수영의 삶을 알면 되는데, 앞에 봐요. 이거 잡고 들어가면 쉬워, 이 시. 김수영이, 이 시 한번 읽어는 봤니? 한번 읽어보라고 하기엔 너무 기니까요. 그냥 할 때 안 할게. 그럼 바로 할게. 모의고사 때 그래도 읽어는 봤지? 이게 뭔 소린지 하지 않았어? 자, 봐봐. 김수영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의 수준을 우리 4개국어 하셨어. 근데 이 김수영 정말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야. 우리 김수영 와이프가 김연경이라고 엄청 괜찮았거든. 잘 살았거든. 그래서 처음에 엄청 반대했어. 원래 처가에서. 근데 어쨌든 이 김수영의 여자 형제의 그 매부가 부자인지 뭔지는 여기 나오진 않아, 얘들아. 근데 딱 해주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약간 경제적 형편이 얘보단 낫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잡을게. 알겠지? 얘보다는 낫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날 이 매부 쪽에서 김수영을 초대한 거야. 이 매부가 어디에 사냐면 바닷가 근처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부가 김수영을 초대했어. 그럼 김수영이 어떻게 하겠니? 갔지. 근데 이제 갔을 때 엄청난 환대를 받아요. 이 환대를 받은 거에 대해서 김수영이 이 매부의 환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제 편지를 쓰는 장면이 요 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해설이 잘 안 들어가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게 상황 설정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이 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 잘 봐. 우리 나를 읽어볼까? 화자는 매부에게 감사편지. 이게 왜 감사편지를 쓰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 얘들아, 왜 감사편지를 쓴다고? 이 초대를 해가지고 얘가 초대받아서 갔단 말이야. 근데 엄청나게 호사스럽게 대접을 받고 왔어. 대접을 받고 와서 그 환대에 대한 감사편지야. 감사편지.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너 생각해봐. 그럼 얘들아,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쓸 때 이 사람이 앞에 봐요. 이 화자가 이 감사 편지를 쓰기 위해서 종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편지지랑 편지봉투? 그래서 좀 비싼 종이를 사오라고 얘기했어. 근데 비싼 종이를 사오라고 했더니 얘네 집에 일하는 여자가 아주 싸구려, 값싼 종이를 사갖고 왔단 말이야. 근데 너 생각해봐. 얘는 부자인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써야 되는데 싸구려 종이에다가 써서 보내면 좀 어때? 좀 창피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좀 창피한 거야 지금. 근데 너 생각해봐. 이 값싼 종이를 사온 게 식모야, 식모. 식모가 값싼 종이는 왜 이걸 사오라고 했는데 왜 이걸 사왔냐면은 이 동네에 이걸 파는 데가 없어. 그럼 식모는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근데 짜증이 난 거야. 왜? 내가 이런 싸구려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 무슨 차이가 나니? 급 차이가 느껴지잖아. 그럼 매부가 이 싸구려 종이에다가 감사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 매부가 이 종이를 탁 드는 순간 뭐라고 생각할까? 아우, 형편이 별로 좋지 않나 보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짜증이 나는 거야. 답답한 거야. 그걸 답답하다고 표현해. 꽉 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해. 내 생활의 수준을 이 편지에다가 드러내서 너한테 보여주기가 싫다. 난 그래서 편지 쓰기를 그만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속물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야, 내 수준은 원래 그 수준이 맞아. 앞에 봐. 내 수준은 1번, 2번. 원래 무슨 종이가 맞는 거야? 야, 이런 종이를 안 파는 동네잖아. 이런 종이를 안 파는 동네에 산다라는 건 얘가 지금 가난한 수준이라는 거야, 얘들아. 그 가난한 수준인데 이 1번 종이가 아니라고 지금 편지 쓰기를 안 했어. 그럼 뭐야?
그리고 얘한테 짜증을 냈어? 난 굉장히 속물적이었구나. 어쩌면 잘 봐. 여기서 받았던 이 환대가 엄청나게 감사한 경험이었지. 어쩌면 나한테 이 감사는요. 이 감사를 표현하려면 나는 이런 종이에다가 쓰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나한테는 내 생활 수준은 여긴데. 그럼 나한테 어쩌면 이런 호사스러운 대접은 나한테 사실 감사한 게 아니라 뭐였을 수도 있겠다. 중압감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내부 너한테 편지 안 쓸래. 또는 너한테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할래. 미안하다고도 얘기 안 할래. 편지 안 쓰는 것에 대해서. 난 다만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니 생각해봐. 누구한테는 미안해. 야, 식모한테는 미안해야지. 근데 그걸 되게 어렵게 표현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너한테 편지 안 쓸 거야. 왜 편지 안 쓸 거야? 처음엔 잘 깨닫지 못한 거야. 편지 안 쓸 거야는 뭐야? 내 값싼 종이의 수준을 너에게 보여주기 싫어. 그래서 편지 안 쓸 거야. 이렇게 전개가 돼.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속물적인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아, 어쩌면 내가 너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을 내 수준에 맞지 않게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에 대한 감사는 사실 나의 중압감이었구나. 그러면 난 너한테 편지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을래. 너한테 이런 대접받은 거에 감사하지 않는 걸 미안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중압감이니까. 미안하지 않아. 계속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식모에게만큼은 미안해.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이 사건 이후로 식모에게는 너무 단호해졌어, 말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 약간 카테고리는 잘 잡힌 얘들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해됐어요? 요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그나마 좀 나을 거야. 근데 설명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얘들아. 지금 요거 설명 들었으니까 우리가 나 한번 읽어볼게요. 화자는 내부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 위해서 식모에게 고급 용지인, 이게 어려워 이름이. 그냥 민홍만 읽어, 민홍. 민홍을 사오라고 했으나 값싼 밀용을 사왔어. 이해되니?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걸 통해서 자신의 속물성을 확인하면서 야, 이게 왜 자신의 속물성이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이 불친절하니까 지금. 김수영 씨는 엄청 불친절하게 해설해놨지 지금.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식한다. 이에 화자는 내부에게 편지 쓰는 것을 마치고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정찰하는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색깔은 얘들아, 여기 보기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색깔이 모두 다 본문 색깔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 색깔 그냥 막 화려하게 있어 보이라고 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갈게요. 나 가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나 가기 전에 얘들아, 우리 여기 보기, 선생님 맨 아래 빨간색 박스 보입니까? 이게 오히려 훨씬 친절해. 이거 한 번만 읽어볼까? 이 시는 바다 근처에 사는 매부의 환대를 받고 돌아와서 화자가 쓴 화자가 답례차 매부에게 보내 감사 편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야, 이걸 써줬으면 훨씬 낫지 않았겠니? 왜 감사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맞지? 왜냐면 중간에 노란색 부분들 있죠. 이 시의 노란색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이 다 환대한 부분이거든. 이 매부가 환대해준 부분. 이해됐니, 얘들아? 계속 읽어볼게요. 화자는 편지를 쓰기 위해서 식모에게 고급 용지인 민홍을 사오라고 했으나 식모가 사온 것은 값싼 밀용이었다. 화자가 사는 동네에는 민홍을 파는 곳이 없었던 것이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비싼 종이에다가 돈을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갖다 놓겠니? 안 갖다 놓지. 매부와 비교되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값싼 종이로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화자는 자신의 속물성을 확인하면서 편지 쓰기를 안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지? 이어서 값싼 종이를 사올 수밖에 없었던 식모를 단호하게 얘기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식모한테는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네, 이거 상세하게 잘 봐야 돼. 근데 얘들아,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냐면 열거야, 열거. 그냥 쭉 계속 열거예요. 통사구조 반복하면서. 자, 우리 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엔 미 대사관에서 쓰는 파이프 용지가 없다. 얘들아, 타이프 용지가 없다라고 얘기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 대사관에서 쓰는 타이프 용지가 뭐야? 고급 용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게 없어. 그러니까 봐. 여기가 내가 왜 회색이냐면 우리 동네에 그런 고급 용지가 없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동네 어떤 동네? 가난한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화자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 생활 수준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편지를 쓰려고 그걸 사오라니까. 여기 그걸이 뭐야? 미 대사관에서 쓰는 고급 용지. 고급 용지를 사오라고 하니까
값싼 용지를 사왔더라고. 하고 지금 얘들아 지금 뭐 하고 있어? 편지 쓰는 말투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 그래서 말건투야 얘들아 이거. 편지를 쓰려고 그걸 사오라니까 밀용 인찰지를 사왔더라고요. 이런 뜻이야. 사왔더라고요. 미룡인지 미량인지 미룡인지 아니 사전을 찾아봐도 없어요. 편지지뿐만이 아니라 봉투도 종이 4장에 봉투 2장에 4원에 가지고 왔으니 수준을 알지 않겠소? 이것이 편지를 쓰다만 내력이요. 속이 꽉 막히는구려. 얘들아 여기서 이거 설명 다 된 거야. 선생님 봐봐. 식모한테 종이를 비싼 종이를 사오라고 했는데 값싼 종이를 사왔어. 값싼 종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뭐예요? 1번과 2번이야. 1번 뭐야? 아니 사전에서 나 들어본 적도 없는 종이. 얼마나 싸구려면 들어본 적도 없는 종이겠어.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야 4원에 이만큼 사왔어. 이해돼요? 얼마나 싸구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부가 해준 환대에 대한 감사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싸구려 종이에다가 써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편지 쓰기를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꽉 막히는 이것이 나의 생활의 자연의 시작이요. 자, 성찰합니다, 이제. 노란색, 바다, 별장, 용소 숨치는 파도, 조니워커. 이게 뭐냐면 얘들아, 순서를 좀 뒤바꾸면 좋은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굵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해놓은 거 보이세요, 얘들아? 여기 표시를 조금 할게. 의사소통의 편리함 위해서 여기 이 부분 노란색에다가 우리 A, B, C, D 없지? 이 시에 우리 A라고 할게요. A.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진하게 했는 데다가 B라고 한번 체크해 볼까? 이거 만약에 B라고 체크한 데를 먼저 읽으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거든? B가 어떠냐면은 잘 봐. 당신이 사준 국어와 오징어와 2등 차표와 경포대의 선물과 보리스 위스키와 라즈베리 잼. 얘들 지금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환대를 받고 환송받으면서 준 선물이야, 얘들아. 이해됐지? 그리고 거기서 지낸 이야기들을 쫙 하는데 거기서 지낸 이야기가 지금 A 파트야. A 파트 볼게요. 바다, 별장, 파도, 술. 조니워커가 양주 이름이야. 술, 조크, 미인, 패티김. 조크는 농담. 미인은 예쁜 여자죠, 당연히. 패티김은 약간 음악, 가수, 연예인, 애교, 호담, 남자의 포부, 미련. 얘들아, 이런 얘기들을, 얘들아, 이런 이야기,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는요, 호사스러운 시간이야. 그렇지 않아요? 별장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여자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자기 포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때 못했던 것에 대한 미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시간이 엄청나게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 아니니? 바닷가 별장에서 술 마시면서? 이해돼요? 이런 시간을 지금 대접받은 거라고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모의고사 그 보기 박스에 내부에게 초대받았었던 경험이라는 그 한마디만 들어가 있었어도 훨씬 이 시를 이해하기가 편했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이 노란색은요, 다 매분의 집에 가서 얘가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던 시간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자, 우리 이렇게 A부터 읽겠습니다. 바다, 별장, 파도, 술, 농담, 미인, 연예인, 그리고 호사스러운 이야기, 남자에 대한 포부, 미련.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다 편지에 못 쓰겠어. 왜 못 쓰겠어? 앞에 봐. 그렇게 호사스러운 대접을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어디다 써야 돼? 값싼 종이에다 써야 된다고. 그럼 내 생활 수준이 너무 비교가 되잖아. 이해됐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노란색 아니고 파란색이야. 못 쓰겠다고.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본 중앙선의 복선공사에 동원된 갈대보다도 더 약한 소년과 여자들의 노동의 참혹한 광경. 이것에 대해서도 편지를 못 쓰겠어. 이거 왜 회색이야? 얘네 동네 이렇다고 얘들아. 얘네 지금 내부에 갔을 때는 이런 노란색을 즐겼는데 자기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점점 가난한 동네로 가니까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과 아녀자들이 힘들고 참혹하게 노동 현장에 내비쳐 있는 그런 거를 앞에 봐. 못 쓰겠다고 얘한테. 왜? 생활 수준이 비교되잖아 지금. 우리 동네 오는 길에 이런 광경을 봤어.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못 쓰겠다고. 이 인찰지와 이 봉투와 이걸로는 편지를 못 쓰겠어. 얘들아 이제 이해되지? 이 시 조금. 왜 못 쓰겠는지 이해돼요? 편지?
더위도 가시고 오늘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있지만 이 값싼 종이에다가 내 가난한 생활을 부유한 당신한테는 보여줄 수가 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내용이 좀 빠르지 않겠어요, 얘들아? 직접적으로? 좀 이해됐어요? 근데 성찰이 끝났어. 근데 봐봐. 여기까지 읽을 때 네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얘는 아직 성찰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시를 썼잖아? 시를 썼다는 건 뭐야? 이미 성찰을 했어. 왜? 내가 못 쓴 것에 대해서 지금 다음 파란색이 뭐라고 바뀌는지 봐봐. 파란색이 다 지금 계속 편지를 못 쓰겠소 매부, 편지를 못 쓰겠소 매부 이거였거든요. 다음 파란색이 다 지금 뭐로 바뀌니? 근데 난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아. 미안하지 않아. 미안하지 않아야. 내 생활 수준에서 앞에 봐. 내 생활 수준에서 환대받은 거 지금 생각하니까 중압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미안하지 않아. 미안하지 않아. 하지만 누구한테 미안해? 친구한테 내가 이 사건 이후로 좀 단호하고 못되게 군 거 좀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이 다 지금 초록색. 근데 초록색을 너무 다 그을 수가 없어. 선생님 초록색으로 네모박스 쳐놓은 거야. 원래는 초록색으로 밑줄 긋고 싶었던 거야, 얘들아. 알겠죠? 이 싸구려 종이와 이 싸구려 봉투로는 너한테 못 쓰겠다고. 미룡 인찰지에 나의 가난한 생활을 부자인 당신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 이제는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이 없고 나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소. 매부의 태산 같은 친절과 친절의 압력. 얘들아 왜 친절이 압력인지 이해됐어요? 이 친절의 압력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아. 당신이 내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아까 전에 바닷가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미녀 얘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도 하고 놀았잖아. 그리고 내가 떠날 때 또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 잘 가라고 북어, 오징어 2등 차표도 사주고요. 선물과 위스키와 라즈베리 잼도 챙겨주고요. 근데 이렇게 황송한 대접에 대해서 나 미안하지 않아. 당신의 모든 행복과 우리들의 바닷가에서 행복의 모든 추억. 이것도 어디야? 지금 바닷가에서 모든 추억이 뭐야? 아까 그 A 파트에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좀 빠르지, 이해가. 그 A 파트의 즐거웠던 시간에 대해서 고맙다고 편지 안 한 거, 나 미안하지 않다고. 이해됐어요? 거기에서 나와 같이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나는 미안하지 않아. 이해됐니? 나와, 나의 아내와, 우리 집의 온 가족의 무게, 우리의 가난함의 무게를 다 합해서 그리고 밀양에서 온 식모의 소박과 식모가 소박 맞았나 봐요. 애들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식모의 기구한 인생과 원한까지 다 합해서 얘들 이 두 줄은 뭐예요? 그냥 이거야. 나의 모든 가난한 현재 상황의 느낌을 다 합쳐서 너한테는 미안하지 않지만 이렇게 읽으면 편하지. 너한테는 미안하지 않지만 식모를 부르는 소리가 잠깐 좀 싸가지 없어졌던 것에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어렵게 표현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요거 저 알려져 있지 않은 시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도 오늘 오기 전에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식으로 좀 이해하는 해설이나 이런 게 없을까 하고 선생님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한번 싹 다 뒤져봤는데 해설 다 안 해. 그래서 요걸로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학교 수업 잘 들어오세요. 알겠죠? 혹시 다를지 모르니까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설이 엄청 불친절해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상황 설정을 이렇게 잘 해주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 눈에 보여. 사실 이 길고 긴 내용들이 별거는 아니었구나. 이해됐니? 근데 이 시를 쓸 때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 이거 너무 문과 감성 얘기니까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나까지 읽었으니까 39번부터 해볼게요. 공강학적 심상 없고요. 표면에 드러난 청자가 있어. 매부야. 편지 쓰지 않겠소 매부. 편지 쓰지 않겠소 매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지금. 말을 건네는 방식 맞아요. 뭐뭐 그랬다우 저랬다우 뭐뭐 했구려 뭐뭐 미안하지 않소. 이렇게 말을 건네는 투 맞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 의문의 형식은 있었어. 의문의 형식 어디 있어 얘들아 찾아봐. 의문의 형식 내가 체크 안 했다. 아 여기 있다. 얘들아 동그라미 2번. 미룡지 넉 장에 봉투 2장을 꼴랑 4원에 사가지고 왔으니 그 싸구려를 알지 않겠소? 하고 물어봤잖아 얘들아. 의문형 형식 맞죠? 하지만 이게 시상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은 아니네요. 또 의문형 있니 얘들아? 의문형은 없어요 얘들아. 의문형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당 전환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일상적인 소재를 나열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나열한 부분 어디 있어요?
당신이 사준 북어, 오징어, 차표, 위스키, 잼 이런 것들 일상적인 소재에 나열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예찬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가겠습니다. 나에 대해서만 보면 되겠죠? 3번 꽉이라는 이 단어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답답함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본 행위는 화자가 물질적 성취에서 멀어지면 느낀 좌절감 아니야 얘들아. 성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친절을 압력으로 느끼는 것은 그치 바닷가의 행복의 모든 추억에서 느끼는 부담 이거 뭐 그냥 간단하잖아. 그 황송한 대접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감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1번에 가겠습니다. 41번에 우리 안 한 거 3번 가겠습니다. 4원에 가지고 온 것들을 보고 나의 생활을 당신한테 보일 수 없다고 한 것에서 자신의 속물적인 모습 아니 사람이 수준에 맞게 그냥 표현하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친구한테 화를 냈어야 돼? 지금 이거란 말이야. 내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됐던 사람인가? 하고 지금 성찰하고 있잖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나에서 식모를 부르는 소리가 미안할 정도로 단호해졌다라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지. 그치? 나는 근데 형님한테는 그랬는데, 매부한테는 그랬는데 왜 식모한테는 그랬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반성했죠. 자, 그다음에 5번. 미룡 인찰지, 값싼 거죠. 값싼 종이를 사올 수밖에 없는 것에서 매부한테 감사함조차 전하지 못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이야? 야, 너희 이거 이해 똑바로 됐지, 이제. 이게 어떤 거야? 이 미룡인천지를 사올 수밖에 없는 것에서 느끼는 거는요. 자기의 생활 수준을 알고 이제 속물적 근성을 뭐 한 거야 지금. 우리 동네에서 팔지 않는 종이를 사려고 애초에 시작한 것부터가 속물적 근성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래서 매부한테 감사 표현지 못했어. 어떡해. 나는 이제 나쁜 사람이야. 이 느낌이 아니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아, 내가 너무 오바 떨면서 내 수준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하려고 했구나. 난 왜 이렇게 속물적이었나? 이해됐어요? 요런 시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얘들아?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대한 선생님이 풀어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됐죠? 네. 전화 한번 끊어주세요. 이거 진짜 이게 지금 너희 학교 프린트에 굳이 선생님이 껴놓으신 거야. 그 김수영 씨 밑에다가. 난 없네? 잠깐만. 난 없네. 잠깐만. 지금 요 시를 보면 선생님 눈에 띄는 장면이 뭐냐면 어디부터 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부터 보자. 시적 화자는 자기 비하. 자기 비하라는 말 보여요, 얘들아? 거기서부터 볼게. 자기 비하를 통해서 자신들은 선배의 성스러운 위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라고 표명함으로써 이 부분 중요해. 역으로 그들의 후광에서 벗어나서 그들과는 분리된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난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야? 나는 솔직히 그래. 이것과 오늘 배운 이 시와는 사실 그렇게 엮어가면서까지 수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엮는다면 어떻게 엮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지금 읽어봤단 말이야. 딱 보이지? 나는 여기 선배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보다 훨씬 지금 떨어지는 생활 수준 아니에요? 맞지? 근데 이걸 자기 비하라고 본다면 자기 비하를 통해서 여기에선 턱없이 부족해라고 한 거잖아. 그치? 부족하다고 표명하면서 오히려 이게 역으로 너와는 분리된 또 다른 내 정체성. 이해됐니? 아마도 이걸로 아마 엮으시려고 갖고 온 걸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김수영에 대해서 너희한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이걸 갖고 오신 걸까는 그 의중은 모르겠으나 만약에 엮는다면 그 부분을 엮으려고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해됐어요? 요거는 그 선생님이 어떤 의도인지는 너희가 한번 듣고 나한테 또 얘기를 전달해 주세요. 이해됐죠? 네. 나머지는 다 선생님이 설명한 거기 때문에 굳이 다시 짚지는 않을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 남은 시간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얘들아.